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항해 중인 로단테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 즉 시간 제한 섭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지난 3월부터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오토파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면서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토파지가 뭔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식을 통해 영양소가 몸에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 몸에 낡은 세포들을 쓸모있는 세포로 만드는 시스템이 켜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일본의 생물학자가 2016년에 이 개념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간헐적 단식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역시 건강 덕후로서 유행하는 건강관리법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편인데요. 제 기준에서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거나 공인되지 않은 정보는 따라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인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흔히들 입문하시는 16대 8의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고요. 제 키가 162cm에 당시 52kg이었으니까 체중 감량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몸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오후 6시 30분 이전에 식사를 끝마치고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뒤 아침 10시 30분 이후에 식사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루 2끼의 식사와 간식 한 번을 먹게 되더라고요. 첫 끼는 제가 매일 먹는 닥터 라이블리 스무디와 찐감자, 찐옥수수 혹은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빵, 바나나 등의 최대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과 계란, 낫또 등의 단백질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전날 아이들 해주고 남은 찹스테이크나 닭 안심 조림 같은 것들을 먹기도 했고요. 면이 먹고 싶은 날은 미역국수, 두부면 등의 대체 재료들로 비빔국수, 간장국수 등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저탄고지식은 아니지만 이때 제가 또 저탄고지 키토식에 살짝 관심을 갖게 된 터라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인 식사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으면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근손실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2, 3시쯤 되면 좀 허기가 지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카페인이 없는 차와 약간의 과일, 아몬드 가루로 베이킹한 작은 디저트 등을 먹었습니다. 제로 베이커리, 무화당 등 밀가루와 설탕 없이 베이킹하는 곳들의 제품들을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6시쯤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과 하니까 일반 한식을 가장 많이 먹었고요. 그때도 밥은 현미 잡곡밥으로 반공기, 반찬은 일반 한식 반찬, 시금치, 콩나물, 버섯볶음 같은 거에 단백질류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 위해 수육에 쌈, 그다음에 샤브샤브, 생선구이 등을 주로 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2끼를 제가 배부를 때까지 충분히 먹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운동을 했습니다. 주 2, 3회 정도는 30분씩 러닝을 했고 하루 50번에서 100번 거의 매일 스쿼트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재미가 없었고요. 러닝의 매력에 좀 빠져가지고 계속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외 생활 습관적인 부분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카페인을 끊었고 10시 이전에는 잠들어 7시간 수면 확보하기, 제 평소 식단의 원칙인 밀가루, 설탕, 유제품,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였습니다. 언뜻 보시기에 식단도 건강해 보이고 뭐가 문제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인바디를 하게 됐는데요. 결과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인바디를 한 날짜가 6월 25일이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 되었을 시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인바디는 없어서 비교는 불가하지만 몸무게만으로 비교를 하자면 약 4kg 정도가 빠져서 48.6kg이 되었고요.
골격근량이 18.8로 너무 적게 나와서 거의 마른 비만 위험 수준이더라고요. 처음에 인바디가 없어서 근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2022년에 인바디를 했을 때도 골격 근량이 19.8로 표준 이하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 근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근 손실 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다만 저의 인바디 상의 수치가 예나 지금이나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이 부족한 상황인 게 조금 더 균형 있게 변했으면 좋겠고, 좀 더 근육이 많은 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의원 교수님의 책, 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서 동화적 식사, 이화적 식사의 개념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동화적 식사는 체중 증가와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단으로 고탄수, 고단백질,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는 식사고요. 이화적 식사는 체중 감량이나 지방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단으로 저탄수, 고단백,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는 식사를 말한다고 해요. 이 개념을 적용해 보았을 때도 저는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동화적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의 근육이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다고 챙겨 먹었는데도 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 제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먹는 시간 동안은 충분히 섭취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먹을 수 있는 총량이 많지가 않으니 결국 하루 3끼를 2끼에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하루 2끼를 먹는 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살이 빠지고 근육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근력 운동이 아닌 유산소 운동을 했으니 효율적인 근력 운동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은 잠시 중단하고 새끼의 식사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책과 영상을 살펴본 결과 소식, 단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근력을 잃는 건 또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일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단식 시간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6시 30분에 식사를 끝마치고 8시 30분쯤 아침을 먹어도 14시간의 단식을 유지할 수 있으니 체중 감량은 목표로 하지 않는 저에게는 이 정도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계산해서 체계적으로 잘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 동화적 식사를 위해서는 고탄수, 고단백이 필요한데 고탄수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한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을 챙겨 먹을 생각이고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여 제가 48kg이니까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려고 합니다. 계란 하나의 단백질이 6에서 7g이라고 하니까 몇 끼의 계란 하나 정도는 다 넣을 생각이고요. 점심 때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소고기 등 100g 정도씩 조리해서 먹고 저녁에는 두부 반모 정도에다가 계란이나 생선, 간식으로는 두유나 낫또 등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제가 성향상 헬스장에 다니면서 하는 운동은 정말 못하겠고 집에서 매일 10분에서 30분 동안 유튜브로 효율적인 근력 운동을 찾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덥기도 하고 살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 러닝은 쉬려고 하고요. 유산소는 스쿼트 100번씩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 손실이 온대 라고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원래도 지방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던 거라 약간 생각보다 무리한 방법이 되었던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 지방을 빼셔야 하는 분들께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둘째를 임신하고 체중이 70kg 가까이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아이 낳고 60kg 정도에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7kg을 빼는데 2년 정도 걸렸던 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4개월 만에 4kg가 빠졌으니 살을 빼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저는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저기 피부에 염증이 많은 몸이라 오토파지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었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 피부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트러블도 전부 다 줄어들었고, 아니, 거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보이기에 살이 많이 빠져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의 컨디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최상이었거든요. 확실히 적게 먹는 게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 몸을 재정비하고 싶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간헐적 단식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든지 극단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엔 건강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좋은지 개인이 판단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저보다 사람 몸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 의사 선생님들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요. 그분들도 서로 채식이 좋다 나쁘다, 간헐적 단식이 좋다 나쁘다, 음식을 관리하는 게 상관이 있다 없다 말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나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활에 적용해 보는 편이에요. 단백질 섭취를 잘하고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단이 중요하다. 당과 밀가루,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좋다. 같은 것들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실험해야 하는 건데 아무 말이나 믿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몸에 무리가 덜 가도록 내 몸을 가지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이게 내 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해본 것에 대해 후회는 없고요.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이제는 언제 내 몸에 단식이 필요할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언제든 내 몸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간헐적 단식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좋다더라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 몸에 어떤 게 맞을 것인지 철저히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자신만의 건강관리 비법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의 앞으로의 행보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 기록할 거고요. 하반기에 건강검진이 있는데 그때 인바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의 건강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